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ESG 경영에 대해서 페이퍼 리스를 관련해 갖고 레몬 헬스케어의 신재용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레몬 헬스케어 신재영입니다. 페이퍼리스 하스피탈 ESG 경영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페이퍼리스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오래된 토픽이죠. 한 10년 이상 된 오랜 토픽인 것 같고요. ESG 경영은 올해의 아주 최신의 따끈한 토픽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은 페이퍼리스 하스피탈인가요? 이게 예전에 사실 의무기록실의 사진들이죠.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예전 의무기록실에 저렇게 차트들이 다 있었습니다. 저것들을 딜리버리하는 요원들도 있었고요. 오른쪽의 사진 혹시 본인의 병원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병원의 사실은 신문 기사에 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진료 차트가 넘어져서 저렇게 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저 병원이 2010년도에 EMR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병원들이 없으시겠죠. 그러면 우리 병원은 페이퍼리스 하스피탈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 우리 병원은 페이퍼리스 하스피탈인가요? 이 지금 번호표, 입원 접수 시 안내문, 병실료 안내문, 처방전 영수증, 진료 내역, 이것들이 사실은 제가 뭐 구글에서 찾은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받은 것들입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직접 받은 것들을 모아놨어요. 내가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종이를 받을까 싶어서 직접 모은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죠. 일테면 특정 환자가 병원 오셔가지고 나의 지금까지 10년치의 의료 기록을 모두 달라. 수정 내역까지 모두 달라. 1000장이 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금액이 얼마냐? 라고 물으신다면 1000장의 의무 기록이면 얼마 정도 하죠? 금액이? 처음에 5장까지는 1000원, 6장 이후부터는 100원이에요. 그럼 한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나의 10년치 의료 기록을 다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됩니다. 1000장이면 A4 한 묶음 250장이니까 4묶음이겠죠. 이만큼을 드려야 되는 거 10만 원 받고. 그럼 그게 저희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나요? 네. 근데 수정 기록 가지고 저희가 줘야 되나요? 그냥 최종 기록. 지금은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하면 의무기록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죠. 한 100장이 되더라도 10장 정도만 주세요. 근데 1000장을 다 수정 기록까지 다 달라고 하는 부분들. 법령상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상의 기록 열람에 본인에 관한 기록, 추가 기재 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 수정된 기록 및 추가 기재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방식은 의료법 시행규칙상에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령상에는 페이퍼를 주지 않고도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보건의료정보원의 EMR 인증제, 지금 EMR 인증제 병원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EMR 인증제 상에서도 임상정보관리, 의무기록 관리에 포함된 항목이에요. 모든 병원에 필수적으로 포함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ESG 경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ESG 경영 많이 얘기하는 ESG가 뭘까요? 첫 번째, 환경입니다. 두 번째, 사회입니다. 세 번째, 지배구조입니다. SG라고 표현하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ESG를 가지고. 제가 그러면 ESG를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제는 세상을 구할 때, 이제는 세상을 구할 때라고 해서 ESG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은 기업이, 그러니까 병원이 자사의 이윤만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 구조를 가짐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 그래서 이게 특정한 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ESG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도 이럴진데 사실 저희 병원들은 더 달라져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병원들은 ESG 경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는 검색을 해봤습니다. 병원 ESG 경영 검색해서 나온 게 사실 이 세 가지였어요. 더 있으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서울대 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ESG 경영 선포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올해 3월이에요. 그리고 아산병원이 종합병원 최초로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 예, 이게 2011 올해 5월입니다. 그리고 세종병원그룹이 ESG 경영위원회 출범 올해 8월의 기사예요. 그래서 사실 병원들도 이제 ESG 경영 각 병원들에서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Save the Pap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0년생 원목 한 그루 30년생 원목 한 그루로 A4 만장을 생산할 수 있답니다. A4 만장을 생산하는데 30년생 나무 한 그루 같은데요. 종이만 그래요. 토너 뭐 이거 다 접어치우고 일단. 네. 그러면 우리가 환자에게 얼마나 많은 종이를 주고 있느냐? Save the Paper처럼 Save the Patient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페이퍼리스 하스피탈, 우리 병원은 이미 사실은 페이퍼리스 하스피탈이지만 환자를 위한 페이퍼리스 하스피탈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 병원, 환자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희 레몬헬스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은 병원에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일테면 빅5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들에 제공을 하고 있고, 경북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제주대학교 병원까지 지역 거점 병원들에도 모바일 앱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용 모바일 앱 서비스와 더불어서 의료진용 앱 서비스까지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병원들이 모두 다른 EMR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일한 서비스를 일테면 웹 서비스 API를 통해서 디팩터 표준적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자면 내 번호표, 병원에 가시면 번호표 발급을 하죠. 종이로. 그거를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료 시간표, 저희 진료 시간표를 환자들이 어떻게 안내하죠? A4에 출력해서 주시죠. 또 상급 종합병원들은 A4에서 안 돼요. A3 큰 거에 양면으로 해서 출력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도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것들을 필요한 진료과의 진료 시간표를 보실 수 있고 해당하는 교수님을 바로 진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수첩, 검사 결과조회, 검진 결과조회, 입원 예약 서비스까지. 입원장이 났는데 어느 병동, 어느 병실을 원하시는지, 입원 전담 병동을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입원하시면 뭐가 필요하죠? 내가 밥을 뭐 먹을지를 조회할 수 있고, 선택식이 있으면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입원하시면 또 입원 생활 안내 굉장히 많은 페이퍼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저희 앱 안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진 일정 안내, 회진 일정 안내는 사실 환자 경험 평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하기 힘든 항목이고, 네,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안내, 진료비 결제까지. 그럼 모바일 앱 서비스를 하면 모두 되느냐? 사실은 저희의 한계가 모바일 앱이 한계. 왜냐하면 설치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설치하고 가입하시는 게 힘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한계성이 있더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알림톡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풀의 서비스는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고,
특정한 서비스는 알림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맞춤형의 어떤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병원에서는 알림톡을 많이 보내시죠. 예전에 SMS로 보내던 거를 지금 알림톡으로 대부분 보내고 계십니다. SMS는 뭐 건당 20여 원이 하지만 알림톡 한 5원, 6원 정도이기 때문에 알림톡을 많이 보내고 계세요. 그럼 진료예약 안내만 보내고 계신데 저희 구축한 병원에서는 진료예약 안내에 변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진료예약 내역을 보고 내가 그날 못 가겠다 싶으면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변경을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알림톡 상에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리고 진료비 결제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진료비 결제를 하면 영수증 처방전을 알림톡 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를테면 다음 주에 갑자기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학회를 가시는 거예요. 100여 명의 환자가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콜센터에서 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알림톡으로 보내면서 진료 예약 변경하실 수 있도록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의 사람이 걸러질 수 있겠죠. 나머지 50%만 연락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림톡으로 다 해결이 되느냐? 알림톡을 어떻게 보내죠? 우리 환자 기본 정보 상에 퍼스트로 되어 있는 SMS 발송 전화번호로 보내요. 근데 그게 본인이 맞느냐? 진료 예약 변경은 사실 알림톡으로 보내서 변경을 해서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재증명, 의무기록 4번을 알림톡으로 보내겠다라고 접근했을 때는 이걸 이 번호로 보내도 될까라는 한계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카카오페이 인증 기반의 서비스를 접목을 하였고요.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서 전화번호가 본인께 아니더라도 본인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카카오페이는 현재 국내 가입자가 3,500만 명이에요. 3,500만 명은 15세 이상의 성인 인구 기준으로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 확인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네, 그거를 통해서 의료 정보, 의료법상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는 의료 정보에 대한 것들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순 알림톡을 보냈을 때의 어떤 그런 한계점들을 카카오페이 서비스 연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알림톡을 보내고 본인 확인을 하면 카카오페이 본인 인증을 통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서비스 소개시켜드리면 우리 영수증을 지금 사실은 무조건 발급하죠. 영수증 처방전을. 근데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영수증 발급을 하나요? 물어봐요. 필요하세요? 이제 사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안 줘요. 달라 그러면 줍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주고 있죠. 사실은. 이 영수증은 앞서 말씀드린 그냥 A4보다도 서식지이기 때문에 비용도 더 비싸요. 그런 것들을 직접 결제하실 수 있고 영수증을 직접 보실 수 있고 환자들도 사실 이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실손보험 청구하고 버려요. 잠깐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 봐서 사진 찍고 버려요. 근데 그것들을 모바일상 직접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과 더불어서 우리 쌍으로 필요한 게 처방전이죠. 처방전은 법상 2부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국 전달용, 본인 보관용. 그것들을 저희 전자처방전을 통해서 약국 전달용도 전자적 형태로 보내고 환자 보관용도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 전달하면 약국을 선택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약국으로 전달하려면 약국은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약국에 서비스를 계약을 해야 해요. 근데 모든 약국이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하고 있지 않은 약국에는 저희 지금도 처방전에는 QR코드가 작성이 되죠. 그것처럼 QR코드를 반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약국에서 그걸 읽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국에도 다 전달을 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영수증과 처방전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사실 내용을 받으시죠. 그 실손보험 청구를 사실 굳이 종이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는 청구의 신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병원의 이 모든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청구의 신이 아닌 사실 지금 보험 청구 대행 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걔들은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면 일단 영수증 처방전을 종이로 받아요. 받아서 그걸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어서 보내. 그러면 그 종이는 폐기합니다. 사실은 사진을 찍기 위한 용도로 종이를 발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한 종이 없이 사실은 병원의 정보를 EDI 형태로 받아서 EDI 형태로 받는 보험사들은 EDI로 보내고 EDI 아직 계약되지 않은 보험사들은 저희가 서식을 만들어요. 영수증과 처방전의 서식을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구성이다. 그래서 저희 청구의 신에서는 실손보험 청구뿐 아니라 지금 제가 팩스로 재증명을 만들어서 보낸다 했잖아요. 그럼 재증명이 필요할 경우는 환자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증명 발급, 가장 많이 쓰는 10종에 대해서 재증명 발급을 하고 있고요. 재증명뿐 아니라 의무기록 사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의무기록실에서 굳이 100장을 10장으로 줄여서 주었어야 하지만 100장을 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나무가 많죠. 우리 병원은 30년생 나무를 얼마나 베고 있느냐 또는 심을 수 있느냐. 우리 상급종합병원 하루 내원 인원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10,000명 정도라고 이렇게 맥스로 빅5 수준에서 10,000명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10,000명이라고 하면 A4 한 장씩 하더라도 10,000장이겠죠. 근데 환자가 하루에 한 장만 발급을 받나요? 최소한 5장씩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는 이러한 종이를 환자 중심의 종이를 줄인다 하더라도 전체 30년생 나무 한 그루씩, 두 그루씩, 5그루씩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전체 하시는 병원으로 친다면 더 많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ESG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기존에는 우리 CSR이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접근을 했었지만 이제는 좀 더 폭넓은 내용으로서 ESG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ESG 경영위원회 발족하고 하는 일들은 종이컵 줄이자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종이컵을 이제 쓰지 않도록 하고 머그컵을 쓰세요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 중심의 페이퍼리스 하스피탈을 통해서 ESG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게 ESG 경영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레몬 헬스케어가 병원과 환자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단어를 잘 뽑아서 주제를 하셨네요. 많은 병원들이 지금 앱을 전부 준비하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